저희는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동할 곳은 이제 도당 1-1구역인데, 이 도당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당동 부천 산업단지에 제일 가까운 그런 재개발 단지입니다. 이 부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부천의 오정동부터 시작을 해서 춘희동 일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산업단지들인데 꽤 부지가 넓습니다. 부지가 넓어가지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이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수요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산업단지들을 좀 꺼려했다면 요즘에는 직주 근접에 이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 근처에 있는 재개발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각광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현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도당 1-1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부지부터가 바로 도당 1-1구역입니다. 이 도당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었다가 반대파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거죠. 해제가 되었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최근에 이제 해제해서 취소가 되었죠. 즉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 오른쪽 지금 이 보이는 이 아파트가 바로 동신 아파트라고 하는 건데, 이 동신 아파트도 도당 1-1구역 사업지 내에 속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재개발 지역에 이런 아파트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빌라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감정평가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분도 클 것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죠. 지금 현재 5억까지 실거래가 되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도 한 5억 정도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전세가는 아무래도 재개발 지역이니까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전세는 한 1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갭으로는 한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분은 14평 정도라고 하네요. 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빌라 단지들은 도당 1-1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단지들이고요. 이 오른쪽부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축들도 들어왔고 일부,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 도당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조합총회를 했다고 합니다. 조합총회를 해서 이제 조합장을 새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를 2010년도, 즉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이제 받을 것이고요. 그거에 이제 기반을 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부지는 13만 제곱미터로 한 2291세대에서 2412세대까지 증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일대 만약 24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 정말 대장 단지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았다가 다시 이제 처음부터 리셋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어찌되었든 잘 진행이 되면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겠죠. 지금 몇십 년을 거의 묵혀 있었던 것이니까요. 현대건설에서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은 880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사업성으로는 정말 훌륭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재개발이 시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가가 좀 많긴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잡음이 좀 많았던 것이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상가가 이제 강남시장인데, 저기도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강남시장도 도당 1-1구역, 이 사업지 내에 있는 시장인데요.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 지역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좀 명도가 힘들고 좀 이주가 힘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것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잘 되면은 워낙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가보니까 옆에 외국인 상점들도 많고 상가들이 좀 많긴 하네요. 저희는 이제 원미동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미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일명 뉴타운이죠, 뉴타운. 당시에 이제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이 서울 말고도 경기도에도 꽤 많은데 2014년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면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좀 좋지 않을 때였죠. 2014년도에 해제가 되었고, 해제가 되자마자 당연히 빌라업자들이 땅을 사서 한 필지 두 필지씩 분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난개발이 시작이 된 거죠. 이 난개발이 시작이 되는데, 원래는 기존에는 29,000세대가 예상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 원미동 일대 라인이 물론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근처에 이 공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만약에 뉴타운으로 완성이 되었으면 입지가 지금보다 훨씬 위상이 달라졌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오른쪽 왼쪽으로 보시면 신축들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해제된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신축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빌라업자들이 이렇게 집 지을 수 있을 만한 땅들은 다 사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더불어 다주택자들의 이제 취득세 중과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인 그런 주택들이 좀 인기가 많은데, 이 원미동에도 그런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주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의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원미동 일대도 꽤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필지마다 전면 재개발은 힘들겠지만 뭐 가로주택이든 소규모 재건축이든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필지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억 미만짜리 주택들을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역도를 보시면, 노후도를 보시면 많은 구역들이 지금 신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명 전면 재개발은 좀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노후도가 좀 충족되는 곳들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그런 소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가도 많고 신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은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지 부지마다 뭐 이렇게 조그맣게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한 100세대에서 150세대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아파트고요. 아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정도 규모의 아파트들이 되겠죠. 100세대에서 많으면 한 200세대 이 정도. 지금 이제 저희가 한번 가볼 곳은 명성주택이라고 이제 연립주택이 있는데, 이 명성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이 추진 중이고요. 한 66세대 정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130세대를 지금 짓는다고 하는데, 최근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2종 7층 제한이 좀 완화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사업성을 다시 기대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오른쪽의 라인이 이제 명성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제 조합일 것 같고요. 이 일대에 이렇게 연립주택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성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라인들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연립주택도 보이고, 이 낮은 건물들이 가로주택을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곳들은 이제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선정된 곳이고요. 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현금 청산을 당하는 그런 사업지죠. 바로 이 오른쪽에는 명성주택 바로 옆에 유림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림연립 같은 경우에는 115에서 116번지 사이에 걸쳐 있는 그런 연립주택인데 7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곳들도 노후도는 충분하게 이제 진행이 돼서 한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움직임은 없네요. 근데 주변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 유림연립 같은 경우에는 한 호수가 55호 정도 된다고 하고, 지금 현재 네이버 매물로는 한 2억 6천 선의 매물이 하나 나와 있네요. 전세를 한 1억 정도 맞춘다고 한다면 갭으로 한 1억 6천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대에 이렇게 뭐 연립주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부천 북초등학교를 기점으로 이 북쪽에 있는 라인들, 그러니까 여기랑 춘희역이랑 좀 더 가까운 라인들이죠. 이 춘희역이랑 가까운 라인들은 이미 신축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랑 좀 먼, 아무래도 빌라업자들이 역세권부터 이제 땅을 찾기 시작할 테니까요. 어쨌든 이 아래쪽은 라인들은 아직까지는 이 노후도가 좀 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가볼 곳들이 이제 이 아래쪽 라인들이고요. 이 아래쪽 라인들은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곳보다는 확실히 신축이 좀 적고, 오래된 다가구나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좀 많은 게 네,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골목도 좁고요. 정비 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을 만한 그런 질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또 가볼 것은 이제 정화연립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이곳은 이미 조합 설립이 이제 추진 중이고 또 한창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장미연립 주택도 한번 가볼 건데, 이 장미연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합 설립이 되었고 진행이 한창 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장미연립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건데요. 이 장미연립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이미 되었고, 호수는 44호 정도인데 이제 112세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이미 시공사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라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한라는 이제 비발디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연립주택들이 바로 이제 장미연립입니다. 딱 봐도 정비 사업하기 좋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가는 한 2억 6천에서 3억 선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전세는 당연히 1억 3천에서 1억 4천으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1억은 훨씬 넘게 갭 투자가 들어갈 것 같고요. 공시가는 1억이 훨씬 초과될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단타 칠 목적으로는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낡고 낙후가 되었죠. 네, 이런 곳들이 바로 정비 사업하기 딱 좋습니다. 네, 필지도 같이 묶여 있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을 보여드렸는데, 뭐 이곳뿐만 아니라 꽤 많은 곳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깐 돌아봤는데 한 대여섯 군데 정도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이 추진 중인 그런 사업지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가시화되는 것들은 이제 공시가가 1억이 초과되는 것들이 많고요. 아직 설립이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좀 움직임이 있는 또 노후도가 충족되는 곳들은 이제 공시가 1억 미만짜리 주택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 1억짜리 미만 주택들은 나오자마자 바로 팔려버린다고 하네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곳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올 건데 이 위쪽은 확실히 이렇게 신축들이 많고 상가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 이쪽 라인들은 이제 아무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미동 일대는 이 남쪽 라인들이 좀 노후도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쪽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중동 신도시 쪽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이 중동 신도시를 갑자기 뜬금없이 왜 보여드리느냐. 이 원미동 일대와 춘희동 일대 라인들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죠. 그런데 이 바로 왼쪽, 이 왼쪽 지역에 바로 중동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중동 신도시는 1기 신도시죠. 1기 신도시답게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양옆으로 싹 다 이제 상권입니다. 뭐 학원가도 있고 병원가도 있고 굉장히 높은 빌딩들, 이 상업지에 이제 높은 빌딩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지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는 원미동과 춘희동 일대가 낡고 낙후가 되었지만 추후에 신축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일대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신축 단지로서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저 높은 빌딩이 이제 힐스테이트 중동인데 지금 현재 부천의 대장이죠. 구평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구도심의 신축이 얼만큼 인기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중동 신도시를 가고 있는데 저희가 오래된 낙후된 재개발 지역만 가다가 이렇게 정비가 완료된 그런 구역들을 가니까 너무 눈이 시원하고 운전하기가 참 편하네요. 이 양옆으로 이렇게 뭐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데, 이 낙후된 지역에 이렇게 좋은 신도시, 그러니까 좋은 인프라를 가진 도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죠. 어찌되었든 저희가 이렇게 한번 원미동과 춘희동 일대 낡은 지역들을 한번 가봤는데, 이 지역들이 당장 내일 아침에 되는 곳들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내가 가진 투자금에서 이렇게 낙후된 지역들이 아직도 수도권 근처에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투자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뭐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든 상승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이제 투자 수익을 내는 게 투자자의 본연의 목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임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물건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에 간다 원석이었습니다.